통상 위탁자인 시행사는 회사가 규모가 작고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신탁회사는 자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일반 수분양자인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상가 건물과 같은 집합 건물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일 경우에 관리비를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2025년 2월 13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변화된 법원의 입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신탁부동산의 관리비 납부 책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의 한 집합 건물에서 시행사인 A사가 미분양된 일부호실 6개에 관해서 신탁회사인 B사와 담보신탁 계약을 맺고 B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호실에 대해서 관리비가 연체되고 또 그동안 발생한 관리비가 1년 동안 약 770만 원가량 밀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 관리단, 기존의 수분양자들,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을 말합니다. 이 관리단은 A사와 B사를 상대로 체납된 관리비 납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A사에게는 당연히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B사, 신탁회사인 B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신탁계약상 관리비를 A사가 부담하기로 정했다라고 한다면 B사는 관리비 책임은 A사에게 있다라고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면서 신탁회사 B사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A사와 B사가 체결한 신탁계약 내용 속에 위탁자인 A사가 관리비를 내기로 했고 그 내용이 등기부의 신탁원부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B사는 관리단의 관리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였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인 관리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탁회사인 B사도 해당 관리비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탁회사도 관리비 납부 의무를 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준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신탁원부에 신탁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신탁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를 신탁과 무관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는 것은 관리단과 같은 신탁계약 당사자가 아닌 그 외의 상대방을 말하는데요. 즉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계약으로 누가 관리비를 부담할지를 서로 안에 정해 두었다 하더라도 그건 신탁회사와 위탁자 사이의 내부 약속일 뿐이고 제3자인 관리단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신탁회사인 B사는 신탁계약에 기재된 관리비는 위탁자인 시행사 부담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관리단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가 없고 관리비의 성격과 관리단 규약 등에 따라서 법적으로 누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원칙적으로 따져야 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등 관계법령상 관리비는 보통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 B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리해보자면요. 신탁회사도 집합건물의 소유자로서 관리비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입니다. 이번 판례가 변경된 배경에는 2012년 개정되었던 신탁법 조항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개정 전 법 규정은 신탁법 제3조 제1항에 따라서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개정이 된 뒤에는 신탁법 제4조 제1항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2항에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정법에 보면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이라는 문구가 추가됨으로써 기존에 포괄적으로 인정되던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가 아주 대폭 축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변화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집합건물 관리비 문제가 실무에서 보여주었던 소위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경우로 보여지는데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리비 책임은 지지 않겠다면 정작 관리비를 받아야 할 관리단이나 다른 입주자들이 손해를 보고 건물 관리에도 지장이 생기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탁회사가 그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관리비 체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통상 위탁자인 시행사는 회사가 규모가 작고 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신탁회사는 자력이 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일반 수분양자인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탁회사가 집합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에 관리비 납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신탁부동산 관리비 문제는 큰 전환점을 맞이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례처럼 법률 변화에 대응하려면 이해관계자별로 전문가의 자문과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혹시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나 부동산 신탁이나 집합건물 관리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로인에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 소식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